네, 이번에는 소금과 나트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의 구성성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염소는 짠맛을 나타내고 나트륨은 혈압과 관련되어 있어 나트륨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 1g에는 나트륨 400mg이 들어가 있어서 하루 권장 섭취량은 5g 정도로 2000mg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나트륨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인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선 체액의 산과 알칼리를 조절하며 소화액의 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여 삼투압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금의 섭취를 줄이면 결핍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나트륨은 모든 식품에 함유되어 있으므로 결핍의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WHO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보건기구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루에 나트륨을 2000mg 정도 먹으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3274mg으로 약 1.6배나 높게 먹는 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 주 금방식품은 1등은 국, 찌개, 면류로 가장 싸게 먹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찬류, 세 번째로는 김치류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찌개 면류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금과 나트륨 왜 조심해야 할까요? 나트륨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안에 나트륨이 둥실둥실 떠다니게 되겠죠. 나트륨 양이 증가되면서 혈관 밖의 수분이 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수분이 많아지면서 혈액량이 증가된 혈관은 압력을 받아서 빵빵하게 되면서 혈압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왜 나트륨으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는지 아셨죠? 소금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과잉 섭취 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소금 섭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고혈압으로 인해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신부전, 망막변증, 초혈관질환, 만성심박질환 등 질병 발병률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소금 섭취량을 먹으면 먹을 만큼 질병의 무게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생활 속 혈압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먹게 되는 나트륨의 양을 보면 식품 자체에 함유된 나트륨 양이 있죠. 모든 음식에는 나트륨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흰쌀밥에도 말이죠. 거기다가 가공식품 속의 나트륨, 또 조미료 및 양념류 속의 나트륨 어마어마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트륨 결핍의 우려는 매우 적어요. 나트륨 음식보다는 저나트륨 음식을 먹어야겠죠. 고나트륨 음식을 볼까요? 쭉 보시면 가공식품이죠. 네,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송편보다는 일반 밥으로 바꿔 먹고 감자튀김보다는 감자, 네, 팝콘보다는 옥수수, 장조림보다는 그냥 고기를 구워 드시는 것이 좋고요. 네, 자반구이보다는 일반 생물, 오징어 젓갈보다는 그냥 오징어를 삶아 드시는 것, 김치보다는 배추를 그냥 드시는 것이 좋고, 고추지보다는 그냥 고추를 그냥 드시고, 네, 그 다음에 반찬을 졸여서 드시는 것보다는 샐러드로 바꿔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나트륨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죠.
찌개는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 또는 나트륨을 함유한 조미료가 첨가되기 때문에 나트륨의 함량이 높아요.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 찌개와 같은 국물 음식을 줄이고 가능하면 국물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나트륨 목표 섭취량의 범위는 2000mg으로 소금의 양으로는 5g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5g 정도인데 거의 2배, 3배 넘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짬뽕을 보시면 네, 소금의 상당량이 10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틀치를 나타내주고 있죠. 두 번째로 물냉면도 굉장히 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6.5g, 또 우동, 칼국수, 잔치국수, 라면 등 다 짜는 것으로 나타내지고 있는데 5g이 안 되는 것을 보시면 잔치국수와 라면은 5g이 안 되어서 보이죠. 하지만 국수만 먹지 않죠. 국수에 단무지나 김치를 같이 곁들여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더욱 짜게 먹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트륨 국물 음식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빵이나 면은 반죽 시 소금이나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기 때문에 밥에 비하여 나트륨의 함량이 높아요. 국, 찌개 대신 나물이나 구이 반찬을 선택하여도 나트륨의 섭취량을 낮출 수 있어요. 이렇게 식빵이나 곰보빵, 소면, 칼국수에는 굉장히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식빵 대신 밥으로 바꿔 먹으면 30.7mg, 소보로빵 대신에 밥으로 바꾸어 먹으면 156mg이나 낮출 수 있고 일반 소면보다는 밥으로 바꾸어 먹으면 1939mg, 칼국수보다 밥으로 바꾸어 먹으면 1585mg이나 낮출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금치 된장국 대신에 나물로 바꿔 먹어볼까요? 그러면 467mg이나 낮출 수 있고 찌개 대신 구이로 바꿔 먹었더니 207mg이나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식과 저염식을 비교해 볼게요. 일반식을 보시면 소금량이 7.32g이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목표 섭취량은 5g인데 말이죠. 네, 그럼 저염식으로는 한 끼 소금량이 3.13g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식을 보시면 쌀밥, 연금조림, 돈나물 무침, 김치, 간고등어구이, 북엇국인데요. 이것을 저염식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쌀밥에 연금조림을 연금전가로 바꿨고 돈나물 무침은 그대로. 네, 김치는 반으로 줄이고 간고등어구이는 그냥 일반 소금을 뿌리지 않는 고등어구이에 간장소스를 곁들였습니다. 또 북엇국 같은 경우에는 북엇국을 무채국으로 바꾸고 양을 확 줄여서 100g만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소금의 양과 열량이 좀 바뀌었죠. 열량은 그대로이지만 소금은 4g이나 줄인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식품을 가공할 때는 색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발색제,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한 보존료 등 사용하는데 이러한 물질에는 나트륨이 들어가 있어요. 소금 외에도 MSG, 맛소금, 다시다, 방부제, 베이킹 파우더, 소다 등 눈에 보이지 않은 식품 첨가물에도 나트륨이 들어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 밀가루나 토마토, 감자, 돼지고기는 자연식품이죠. 이것을 가공식품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굉장히 나트륨이 높게 나타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반 밀가루에는 나트륨 2mg 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것을 식빵이나 라면으로 바꿔 먹었더니 33배, 965배나 높아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반 토마토도 케첩으로 바꾸어 먹으면 395배,
감자도 해시 브라운을 바꿔 먹으면 200, 200. 돼지고기도 햄으로 바꿔 먹었더니 35배나 높아지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 우리 맨 밑에 있는 가공식품보다는 맨 윗줄에 있는 자연식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영양표시 배우는 법에 알아볼 거예요. 고혈압 환자분들은 나트륨,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함량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식품의 앞면 혹은 뒷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같이 배웠죠. 나트륨은 얼만큼 드실 수 있어요? 나트륨은 2000mg으로 소금의 양으로 따지면 5g 정도입니다. 네, 나트륨,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까지 함량을 확인하시는 게 어렵다면 네, 우리 나트륨까지만이라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우리 나트륨이라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예를 들어서 새우롱 한 봉지를 먹으면 500칼로리의 열량과 탄수화물 60g, 단백질 8g, 지방 25g, 나트륨 210mg, 칼슘 107mg을 얻게 돼요. 근데 총 제공량 부분도 꼭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이 제공량이 1회 제공량인지 2회 제공량인지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2회라면 여기다 곱하기 9, 2 하셔서 생각하셔야 되고 3회라면 곱하기 3 하셔서 생각하셔야 되는 수치입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번에는 3단계에 따라서 나눠 볼게요. 1단계는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 2단계는 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3단계는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식품을 선택하거나 구입할 때 요령이에요. 장아찌나 젓갈, 염장미역과 같은 염장식품의 구입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생선을 고를 때 자반용보다는 날 생선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영양표시를 꼭 읽어보고 나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품을 구입할 때부터 나트륨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저염 식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는 조리이죠. 조리할 때 소금을 줄이는 요령을 추천합니다. 염분이 적은 조리법인 찜, 구이, 데치기, 삶기의 조리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조리 마지막 단계에서 음식을 간을 하게 되면 음식의 간이 한 소끔 식게 되면서 더욱 짠맛을 잘 느껴져서 소금을 조금만 넣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리 마지막 단계에서 음식에 간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식품 자체의 신선한 맛을 살려서 조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맛을 낼 때는 향미채소나 향신료 등을 사용해서 맛을 냅니다. 양념으로 후추나 고춧가루, 파, 마늘, 카레가루 등을 쓸 수 있고 식초와 레몬즙, 설탕으로 신맛을 내고 단맛을 내보세요. 고소한 맛은 김이나 깨, 땅콩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라면이나 스프 같은 가공식품을 조리할 경우에는 스프의 양을 줄이고 생선을 구울 때는 소금을 뿌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저염 영양장은 요즘 마트에서도 저염 간장, 저염 된장이라고 파는데요. 이 같은 것들을 한번 사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식사죠. 김치나 깍두기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크기를 작게 해서 먹고 튀긴 전, 구운 생선 등은 양념장을 줄여서 조금만 찍어 드시는 방법. 국류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지만 드셔야 된다면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는 방법. 탕류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지만 드셔야 한다면 소금 대신 후춧가루, 고춧가루, 파 등을 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 시에는 싱겁게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소스류는 따로 받아서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국인의 하루 소금 권장량은 얼만큼이다? 네, 소금 5g, 나트륨으로 따지면 2000mg이고요.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 섭취는 줄여야 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류의 섭취를 늘려야 하고 과일과 채소에는 칼륨과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외식 시에는 음식을 주문할 때 생각해 주세요 라고 꼭 요청해 주세요.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 표시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귀포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영양사 이미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